삼총사와의 만남은 고향에 대한 향수병의 농도를 희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퇴근 후 일상의 무료함을 잊을 수 있게 만들었다. 왜 그러냐 하면 삼총사는 귀신도 홀릴 수 있는 말재주를 가진 상상을 넘어서는 이야기꾼들이었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현지인은 크게 은퇴 이민자, 도망자, 개인 사업자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은퇴 이민자는 한국에서 젊음을 보낸 후 안락한 노후를 위해 투자 이민을 온 사람들로 저렴한 인건비가 경쟁력인 필리핀에서 운전기사와 가정부를 두고 원하는 시간에 골프를 치고 인근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을 만끽하는 사람들이었다. 일본에 비해 한국 은퇴 이민자의 수는 적지만 최근 증가하는 그룹이었다. 한때 충남 대전에서 점쟁이로 유명했던 박 선생이 그런 경우였다. 60세를 넘겨 필리핀으로 은퇴 이민을 온 박 선생은 몸에 주름이 없어 보일 정도로 뚱뚱했으며 항상 자신을 점쟁이가 아닌 신명술사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경제적 여유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의 성격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돈 씀씀이가 몸처럼 넉넉했고 사람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으며 점쟁이에 훈계하는 듯한 말투로 대화를 나누었다. 도망자는 한국에서 사고를 쳐서 어쩔 수 없이 필리핀으로 도망간 범법자나 불법 체류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현지인이나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마약을 유통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문신으로 온몸을 뒤덮은 조폭들도 많았지만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력도 많았다. 하지만 삼총사 중 하나인 키가 작고 빼빼 마른 50대 중반의 오 박사의 경우는 도망자라고 하기에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 박사는 누구나 알만한 유명 대학에서 유전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대기업 산하 생명공학연구소의 미래가 보장된 연구원 출신이었다. 치밀하고 똑똑했으며 방금 생각났다는 식의 전형적인 과학자 스타일 말투로 이야기했다. 오 박사가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필리핀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도박에 빠졌거나 마약을 즐겼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소문이 잠시 돌았으나 화투패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담배 연기마저 극도로 싫어하는 오 박사의 평소 모습은 해당 루머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개인 사업자는 돈을 벌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다.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회사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오거나 혹은 외교관으로 발령받아 온 사람들로 현지 한인의 모임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었다. 딱히 어느 그룹에 속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자녀의 어학연수 뒷바라지를 위해 따라온 엄마들이었다. 하지만 일부 장기 여행객을 제외하면 이곳에서 살아가는 현지인들 대부분은 세 그룹 중 한 곳에 속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개인 사업자 그룹 중 카지노 비즈니스에 관여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내국인 출입이 불법이지만 필리핀에서는 출입이 가능한 합법시설이고 비행기로 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인 손님이 많았기 때문이다. 삼총사 중에서 강코디가 그런 경우였다. 대학생 시절 어학연수로 이곳과 인연을 맺은 후 취업을 위해 다시 필리핀을 방문했으나 부모님에게서 받은 거액의 정착 자금을 도박으로 날린 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카지노 에이전트 일을 하고 있었다. 강코디의 업무는 한국에서 손님이 방문하면 통역, 호텔 예약, 공항 접대, 골프와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었다. 수수료는 에이전트가 소개한 카지노에서 손님이 진행하는 도박의 건수와 금액에 따라 정해졌는데 이를 롤링피라고 불렀다. 카지노 에이전트들에게 롤링피는 월급만큼 소중한 수입이었으며 손님이 돈을 따거나 잃거나 상관없이 도박이 돌아가기만 하면 적립되는 구조였다. 에이전트들끼리의 경쟁은 치열했고 손님이 원한다면 외춘 여성 소개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강코디는 하얀 피부를 가진 190cm의 장신으로 키 작고 검은 피부를 가진 필리핀 사람들 속에서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이들에게 친절해야만 하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위장술 같은 온화한 말투를 사용했는데 오랜 기간 각양각색의 손님들을 상대하다가 얻게 된 직업병이었다. 비가 세차게 오는 어느 날 동동주와 파전 생각에 최 대리는 퇴근 후 곧장 파란 무궁화로 향했다. 가게 안에는 이미 삼총사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가벼운 핀잔을 주었다. 그들을 알게 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대하고 술을 마시다 보니 이제는 고향 형들처럼 살갑게 느껴졌다. 그거 아세요? 요새 마닐라 카지노에서 앵벌이들이 싹 사라졌어요. 강코디가 이야기를 꺼냈다. 앵벌이가 뭐예요? 그의 질문에 박 선생이 훈계하듯 답변했다. 가진 돈 다 잃은 사람들이 카지노에서 서성거리다가 한국인을 만나면 구걸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소위 앵벌이라고 부른다네. 최 대리는 마닐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를 거야. 카지노마다 적어도 수십 명씩은 있다네. 카지노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상책이야. 아, 그렇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지노 측에서 앵벌이들을 싹 청소한 건가? 아니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갔거나? 오, 박사가 물었다. 설마요. 대부분 신용불량자의 불법 체류자들이라 귀국행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을 거예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앙헬레스에 새로 문을 연 카지노로 전부 이동했다고 하네요. 강코디가 동동주로 목을 축이며 답변했다. 앙헬레스는 어디예요? 그가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다. 수도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유흥과 골프 그리고 카지노로 이름난 관광지야. 한국에서 직항편도 있을 정도로 유명하지. 강코디가 대답했다. 참 이상하군. 앵벌이들은 돈이 없어서 그곳에 가더라도 도박을 할 수 없을 것인데 게다가 한국 관광객은 마닐라에 더 많잖아. 구걸에도 이곳이 형편이 훨씬 나은데 중소도시인 앙헬레스로 이동하는 이유를 모르겠군. 오 박사가 과학자의 논리적 말투로 이야기했다. 괴상한 소문이 업계에 파다해요. 6개월 전 새로운 카지노가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가진 시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도박은 하고 싶고 돈은 없지만 죽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앵벌이들이 그곳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시간을 담보로 돈을 빌려 도박을 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 뜬금없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강코디는 몸에 밴 영업 말투로 계속 이야기를 끌고 나갔다.